승무패 42회차. 이번 회차는 다시 한번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회차인데요. 지난 41회차는 K리그하고 EPL이었는데 EPL에서 좀 이변이 발생하면서 2월 됐죠. 2월 금액만 약 8억 5천이라고 하네요. 보면 요즘 이제 경기 수 많아지면서 빅클럽 팀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챔스에서는 빅클럽 팀들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지 제가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그 베식타시의 경기인데요. 아약스는 그 세바스티앙 엘러의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의 측면 돌파에 의한 그 엘러의 마무리 콤비가 아주 확실하게 골을 뽑아내고 있죠. 이 엘러 선수가 아주 장신이기도 한데 발밑 기술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센터백 라인의 견고함도 뛰어나서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팀이죠. 중원 라인에도 뭐 각국 대표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경기 운영 능력과 공수 밸런스도 아주 뛰어난 아약스예요. 베시타시는 최근 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팀 전력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원톱 바추아이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되고 있죠. 수비 라인도 박스 안에서 주고받는 상대의 그 패스 플레이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대에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약스 홈 경기인 만큼 베시타시가 이 안토니 엘로 콤비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좀 벅차 보이죠. 국내 배당률을 봐서는 아약스가 져서는 안 될 경기예요. 이 경기 아약스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샤크타르와 인터밀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본다면 인터밀란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지만 이상하게도 두 팀의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무승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샤크타르가 자국 리그에서는 트라우네 라시나의 그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승승장구하지만 이 트라우레의 피지컬을 앞선 공격력이 정상급 수비수들을 상대로는 먹히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인터밀란은 루카쿠 이적에도 불구하고 제코, 마르티네즈, 호아킨 이런 선수들이 득점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수비 라인도 원체 안정적인 팀이죠. 역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이 박스한 패스 플레이로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 샤크타르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그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와의 경기인데요. PSG가 그 챔스 우승을 위해서 공격적인 영입을 계속하지만 아쉽게도 부상자들이 많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죠. 메시, 라모스 이 걸출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서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디마리아도 징계로 해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죠. 맨시티는 큰 부상자 없이 이번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없는 맨시티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PSG가 전력 누수가 있어도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맨시티 수비진이 최근 높이에 확실히 약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챔스 4강에서 두 팀이 맞대결 했었는데 그때는 두 경기 모두 맨시티가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는 PSG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브리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라이프치히. 강팀들에게 6실점 경기 있었고 4실점 경기가 있었죠. 아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강팀들을 상대로 상대의 빠른 좌우 전환, 공간 패스에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맨시티한테 6실점했고 바이에른 뮌헨한테 4실점했었죠. 공격 작업은 짜임새 있게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왼쪽이나 이선에서 뛰는 그 은콩쿠의 돌파와 침투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키가 크진 않지만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헤딩골도 많이 넣더라고요. 브레이는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치시기 이런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인데요. 챔스에서는 앞서 PSG를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밀렸지만 뒤로 물러서기보다 공격적으로 받아쳤고 강한 전방 압박을 선보였죠. 좌우 측면 자원들이 공간 집튀는 크로스 마무리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브레이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겠죠. 근데 공간 집투가 좋은 은콩쿠의 활약으로 라이프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리의 측면 중심의 공세는 라이프치 수비 라인이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홈팀인 만큼 라이프치의 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포르투.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 달리며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은벤마의 퇴장 공백으로 수비 라인의 전력 누수가 예상되죠. 마르카누가 그 페페와 함께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속도에 약점이 생길 것 같아요. 최전방에 타레미 그리고 마르티네즈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디아지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포르투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초반 확실히 완벽한 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돌격대장 살라를 앞세운 공격력의 짜임새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다만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에 비해서 득점력이 저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고 있죠. 최근 리버풀이 박스 안에서 볼처리 미숙으로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난 주말 리그 그 브랜포드전에서 그랬죠. 포르투가 홈에서 강한 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그 포르투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르투의 승,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AT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먼저 AC 밀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 진영에 부상자가 많아서 우려가 있었는데 지루가 복귀하면서 레안과 함께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디아즈와 토날리의 중원 장악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챔스 1라운드 리버풀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디아즈 중심의 공격 패턴은 확실히 먹혔죠. AT 마드리드는 특유의 날카로운 공격력이 조금 무뎌진 느낌입니다. 수아레즈와 코레아가 건재하긴 한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모양새죠. 수비적인 부분은 원체 밸런스가 좋지만 주축 센터백인 사빅이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데 그게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AT 마드리드인 만큼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AC 밀란 디아즈의 공격 전개가 한 번만 먹힌다면 충분히 밀란이 승리할 수도 있겠죠. 이 경기 밀란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스포팅 경기인데요. 먼저 도르트문트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 홀란드와 루이스 모두 결장하면서 미넨글라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패했어요. 근데 앞선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선수들이니까 큰 부상은 아니고 아무래도 챔스를 대비한 컨디션 조절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링햄의 공격적인 가담도 굉장히 날카로워졌죠.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 중원의 마테우스의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최전방에서 파울링요의 공간 침투 능력도 좋습니다. 파울링요가 움직이고 거기에 마테우스의 킬패스가 꽂히면 거의 골과 다름없는 그림이 연출되죠. 다만 첼시 첫 경기에서 아약스에게 1대5로 크게 패하면서 수비 라인에서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보여줬죠. 홀란드와 로이스가 무리 없이 출전한다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영보이스의 경기인데요. 먼저 아탈란타는 무리엘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면서 공격력이 좀 약해졌죠. 자파타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둘이 함께 뛸 때 나오던 파괴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중원에서 밀라노보스키의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강호다운 경기력은 좀 유지하고 있어요. 영보이스는 올 시즌 챔스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스위스의 강호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라운드 맨유를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이며 2대1로 승리했죠. 맨유가 이른 시간 퇴장으로 수쟁 열세였지만 영보이스가 보여준 공격력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시바체우와 엘리아의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 영보이스예요. 수비수들의 피지컬이 뛰어나서 세트피스에서도 공수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전력에서 우세한 아탈란타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보이스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꽉 막아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무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제니트와 말메의 경기인데요. 홈팀 제니트 탄탄한 중원 조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죠. 전형적인 4-4-2 전술을 주로 사용하면서 웬델, 쿠제프, 베리어스 중앙에서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최전방에서는 아주문이 골감각이 폭발하고 있죠. 오른쪽 측면 자원의 에러킨도 시즌 초반 골을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말메는 주로 3-5-2 전술을 선호하지만 강팀들을 상대로는 5-3-2 형태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내려서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수비가 숫자를 많이 준다고 잘하는 게 아닌 만큼 아직 챔피언스 리그에서 생존하기에는 전력이 약한 편이죠. 특히 수비 라인에서 뒷공간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합니다. 센터백들의 대인마크도 투박해서 PK 혼납도 자주 나오죠. 더군다나 러시아 원정길에서 말메가 이변을 연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기 제니트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공격적인 3-4-3 전술로 나서는 벤피카죠. RM 축구의 공격력을 앞세워서 리그에서는 7전 7승 1위를 질주 중입니다. 누네즈, 야렙 축구, 실바로 구성된 3톱의 파괴력이 굉장히 좋아요. 중원에서는 마리오와 위글의 밸런스도 좋고 3백 라인도 안정적입니다. 리그에서는 확실히 한 수 위 기량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바르샤는 메시와 그리즈만의 이적 때문이 아닌 주전들의 대거 부상을 입으면서 정상적인 선발 명단을 꾸리기 힘든 지경이죠. 피케와 데스트가 수비 라인에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도 아구에로, 알바, 덴벨레, 브라이트 화이트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 팀은 스타일이 엇비슷한 팀인데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벤피카가 홈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벤피카의 승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맨유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요. 갑작스레 경기력이 저하된 맨유죠. 영보이스 원정은 이른 시간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며 패했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일방적인 우세로 경기를 펼치고도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혔어요. 슈팅은 28개를 때리고도 무득점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최전방에 서고 2선에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가 지원하는 이 공격 조합은 굉장히 위협적인데 아직 호흡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아레알은 지난 시즌 23골을 터뜨렸던 제라드 모레노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죠. 약체 일체를 상대로 1승을 거뒀을 뿐 리그에서 공격력이 저하되면서 1승 5무로 승리가 없어요. 그래도 탄탄한 중원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힘이 있는 만큼 쉽사리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총 공세를 펼치며 우세하게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비아레알이 버티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맨유가 우세하겠지만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맨유의 승, 무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세비야 경기인데요. 볼프스부르크가 올 시즌 개막 초반 4연승으로 리그에서 승승장구했는데 최근 두 경기 주춤하고 있죠. 미드필더의 숫자를 많이 주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최근 수비 라인에서 세컨볼 처리 실수하면서 무너지고 있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좀 약점을 보였어요. 베오르스트의 결정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앙으로의 공격 전개에도 최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엔네시리, 라멜라, 고메즈, 오캄포스 이런 공격진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번 경기 엔네시리가 징계로 나설 수 없지만 우에스카에서 지난 시즌 13골을 터뜨렸던 라파미르가 영입된 만큼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원체 공격적인 짜임새가 좋은 팀이고 쿤데 중심의 수비 밸런스도 좋은 세비야죠. 볼프스가 홈에서 챔스 승리에 도전하겠지만 이 세비야의 빠르고 간결한 공격 전개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기 볼프스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잘츠부르크와 릴의 경기입니다. 먼저 잘츠부르크. 지난 두 시즌 동안 51골을 몰아쳤던 다카가 레스터시티로 이적했지만 카림 아다예미가 리그 9경기에서 7골로 폭발적인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죠. 벤자민 세코도 색깔을 기록하며 이 어린 투톱, 이 선수들이 19살, 18살이래요. 파괴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리그에서는 9전 9승, 23골 4실점으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챔스 첫 경기 세비야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페널티킥을 2개나 만들어내기도 했죠. 근데 하나 실축하면서 아쉽게도 1대1 무승부였죠. 릴은 지난 시즌 리그1 우승팀이지만 주전 골키퍼 매냥, 중앙 미드필더 수마레, 윙어 아라우주 등 주축 자원들이 이적했고 감독 교체 후 시원찮은 경기력으로 리그 순위도 9위에 머물러 있죠. 일마즈, 데이비드 등 이 공격 자원들은 건재한데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공격적인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기가 많죠. 경기력에서 최근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는 잘츠부르크가 홈 경기인 만큼 이 경기는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잘츠부르크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가 다빌라와 모리타 투톱의 폼이 살아나면서 공격적인 부분은 최근 해결이 됐는데 당체 수비 라인에서 안정감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스페치아, 삼프도리아 이런 팀들한테 내리 2실점하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축 수비 라인이 건재한데 중원에서 압박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첼시는 지난 주말 맨시티에게 1패를 당하며 시즌 첫 패를 기록했는데 상대 패스 플레이가 너무 뛰어났던 경기였죠. 이번 경기에서 마운트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출전이 어려워 보이지만 베르너나 하베르츠 대체 자원이 충분하죠.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유벤투스가 루카쿠의 피지컬 그리고 이선 자원의 스피드를 앞세운 첼시의 공세를 막아내기 좀 벅차 보이죠.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2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아약스의 승, 2경기는 샤크타르의 패, 3경기는 PSG의 무패, 4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 5경기는 포르투의 승패, 6경기는 AC밀란의 승무, 7경기 도르트문트의 승, 8경기 아탈란타의 승무, 9경기는 제니트의 승, 10경기는 벤피카의 승패, 11경기 맨유의 승무, 12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패, 13경기 잘츠부르크의 승, 14경기는 유벤투스의 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2월 회차인 만큼 꼭 좋은 성적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43회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